텍사스 대학의 연구원들은 50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은 남성의 어떤 근육이 가장 매력적인지 알아내는 조사였는데, 연구 결과는 여성들은 더 큰 사근을 선호한다고 보고했고, 둥근, 복부, 이두박근, 어깨, 삼두근 순이었다. 더 큰 사근을 선호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외복사근, 내복사근인데 결과적으로는 복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어찌됐든 여성들은 남성의 복부 주변 근육에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남성의 복부가 탄탄하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에게 큰 호감을 얻는 매력적인 부위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피트니스 광고를 보면 어디에서나 복근을 부각시켜 광고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력적이기를 원하거나 건강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더라도 사실 뱃살이 나와 있는 것보다 복근이 있는 게 훨씬 보기 좋다. 피트니스 광고에서는 누구나 특정한 약이나 식품을 먹으면 이런 복근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를 토대로 복근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과 구독자분들도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훌륭한 복근을 만들 수 있도록 공유하고자 한다. 피트니스 잡지를 보거나 바디빌딩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약을 먹거나 슈퍼 다이어트를 하면 연예인들처럼 복근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 보충 자료 또는 운동 루틴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을 줄이고 복부 근육을 발달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복근의 모습은 우리의 유전하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실 식스팩이라고 부르는 것은 6개의 근육이 아니라 복직근으로 알려진 하나의 근육이다. 이 하나의 근육은 힘줄 비문이라고 하는 섬유질에 의해 별도의 섹션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근육으로 보이기도 한다. 복근 블록을 나누는 근육의 수는 일반적으로 3에서 5까지 다양할 수 있지만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더 적은 수의 근육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심지어 덜 두드러진 근육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식스팩은 말 그대로 수술 없이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은 이 식스팩의 모양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양이 정해져 있고, 이 모양이 누군가에게 선명하게 보여지려면 날씬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건데, 날씬해지고 나서부터는 자신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유전적인 근육, 즉 복근을 더욱더 두텁게 만들어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운동으로 복근 운동을 한다. 이 행동은 더럽고 먼지가 가득한 차를 씻지 않고 왁스지부터 먼저 해서 광택을 내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주 동안 매주 4시간씩 복근 운동을 한 후 복근 운동으로 인해 체지방률의 변화를 체크하는 테스트를 실행했는데, 복부 운동이 체지방률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으며 특히 복부 둘레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30대에 접어들면 복부 주변에 더 많은 지방이 저장된다. 즉 복근을 보려면 전반적으로 날씬한 신체가 되어야 한다. 멋진 복근을 보려면 남성은 체지방이 약 12에서 15% 정도, 여성은 체지방이 약 18에서 20%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 상태가 되기 전부터 복근 운동을 한다면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직 자신의 체지방 수치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가정하고 매일 2-30분씩 복근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또 다른 전신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운동과 식단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체지방이 15에서 17%가 될 것이고 복근이 희미하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뭔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때부터는 복근 운동을 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복합관절 운동만으로 복근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과학자들은 스쿼트를 포함한 복합관절 운동의 근육 활동 수준을 조사했다. 놀랍게도 연구원들은 복근 근육 활성화가 너무 낮아 최대 자발적 수축의 20%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다리를 곧게 펴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외복사근과 복직근을 약 40% 활성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신의 목표가 선명한 복근이라면 체지방이 목표치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복근 운동을 해야만 한다. No more talking about it. The way it is, the way it is. 대부분의 트레이너는 복근이 대부분 지근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속근 섬유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반복 횟수로 복근을 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복근은 약 55%의 느린 지근 섬유와 나머지 부분은 빠른 속근 섬유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복근 운동은 중량을 포함한 저반복 세트와 맨몸 고반복 세트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더욱 선명한 복근을 만들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 첫 번째, 행잉 레그 레이즈를 한다고 가정하면 덤벨을 띄우고 실행 10회, 인클라인 크런치 20회를 1세트로
3에서 5세트를 실행해보자. 두 번째는 단순하게 원판을 들고 윗몸 일으키기를 10회 실행하고 원판을 빼고 20회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복근에 포함된 속근 섬유와 지근 섬유를 다양하게 중량을 통해서 선명한 복근을 얻을 수 있다. Don't forget to remember me. Remember me.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복근 운동에 비해 인클라인 각도로 복근 운동을 실행 시 상복부 및 하복부의 사근의 최대 자발적 수축이 100% 이상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간을 운동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평평한 벤치나 일반 요가 매트에서 복근을 하기보다 경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벤치에 누워 복근 운동을 하는 걸 적극 추천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등척성 수축보다 편심 수축 시 2배 더 많은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팔씨름을 할 때 힘을 주어 넘기려고 할 때 등척성 수축을 한다면 그 힘에 저항하여 버티는 걸 편심수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편심수축은 이두 운동을 할 때 팔을 수축하고 이완할 때 하는 행위가 편심수축이라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는 복근 운동에서는 이러한 편심수축, 즉 이완을 하고 버티는 부분에서 더 많은 근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근 운동 시 수축에만 너무 집중하여 이완 시 몸이나 다리를 버티지 못하고 그냥 털썩 내리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복근 운동을 할 때는 끝까지 잘 버텨주도록 하자. 이렇게 버텨주며 훌륭한 식스팩을 보유하도록 하자.